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우 사이언스TV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자 모형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변천사를 거쳐서 다양한 원자의 모습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호는요, 수소 원자 모형을 가지고 이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개념을 살펴보시면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다 총집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리하면서 우리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입니다. 자, 보호는요, 수소 원자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의 핵을 기준으로 전자 껍질을 가지고 있다, 궤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안쪽에서부터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껍질, 즉 숫자를 몇 번째냐라고 하는 그 숫자를 n이다라고 하고요. n 이꼴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쭉쭉쭉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전자가 이 궤도 안에서 돌고 있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전자는 이쪽으로 돌고 있으면서 속도 v를 가질 겁니다. 자, 우리 입자가 속도를 가지면서 움직일 때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운동량은요, 자, 입자는 물질로서 질량을 가질 수가 있지만 또 우리는 입자적 성질과 파동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물질파라고 하는 새로운 파장을 가질 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 파장을 찾는 방법은 드브로이가 발견한 드브로이의 물질파라고 해서 그때 파장을 살펴보시면요. 자, 드브로이의 물질파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운동량으로 접근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입자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운동량은 mv로 표시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파동에서의 운동량은 람다분의 h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람다를 정리해 보시면 람다는 mv분의 h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물질파, 즉 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의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 이러한 특정한 궤도에서만 돌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이러한 것을 전자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화라고 하는 것은요, 연속적으로 있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끊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이어져 있으면 연속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1, 3, 5, 7, 9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아니면 특정한 숫자만 선택한다라고 하시면 이것은 우리는 불연속적이다 혹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는 왜 요 궤도와 요 궤도에서만 돌 수 있을까? 중간에서 이러한 궤도는 가질 수가 왜 없는 것일까? 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양자화 조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자화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이 궤도에서의 우리는 이 궤도 둘레를 한번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궤도 둘레는요, 반지름을 r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이 궤도의 둘레는 2파이 r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궤도의 둘레는요, 정확하게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파장의 정수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일 작은 궤도를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 이 궤도의 둘레는요, 정확하게 하나의 전자가 가지는 파장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궤도에서는요, 이 궤도를 이렇게 펼쳐보시면 이 궤도에서는 전자가 가지는 파장의 하나, 2배에 해당하는 길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파장의 1배고 여기가 파장의 2배면 그 사이에 있는 이 어중간한 궤도는 파장의 정수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는 정확하게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궤도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전자가 가지는 파장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둘레를 가진 궤도에서만 얘는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조건을 양자화 조건, 즉 정확하게 정수배에 해당하는 둘레만이 궤도로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일반화 시켜보시면 2파이 r, 원의 둘레다라고 하는 것은, 궤도의 둘레다라고 하는 것은 n람다, 파장의 정수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파장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드브로이 물질파의 파장이기 때문에 n의 mv분의 h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이 전자가 돌고 있을 때는 어떠한 규칙을 따지고 있느냐?
원운동이기 때문에 얘는 안쪽으로는 구심력을 받을 거고요. 바깥쪽으로는 원심력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럼 이때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것은요.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입자, 즉 전기적인 인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구심력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과 같다라고 해서 우리는 운동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운동방정식을 세워보시면 안쪽으로는 전기력이 작용할 거고 바깥쪽으로는 원심력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으로의 전기력의 크기를 보시면 자, K, R제곱분의 Q1, Q2인데 플러스니까 양자를 하나를 가지고 있겠죠. 양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작용한다고 해서 힘의 방향을 안쪽이다라고 정해뒀으니까 크기만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이쪽이다. 그래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상관없이 크기만 보시면 K, R제곱분의 2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심력은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R분의 mv제곱이다 라는 식을 이용해서 R을 양변에 소거하시면 mv제곱이다 라고 하는 값은 R분의 ke 제곱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는요, 이 운동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요, 일단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다라고 하는 전하에 얘는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하로부터 받는 전기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때 역학적 에너지 법칙을 적용을 시켜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다 구해본다라고 하시면 에너지에 대한 값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시면요. 자, 그러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보시면 전자는 운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그리고 전기 에너지는 K, R분의 Q1, Q2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R분의 Q1, Q2에서 Q1은 플러스 2, Q2는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전체 전기 에너지는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벡터에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나타냈죠. 그래서 그때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을 이미 설정했다라고 하시면 크기만 따지니까 우리는 마이너스를 빼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스칼라인 에너지에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은요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함부로 빼주셔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mv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 3번식에서 mv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 대입을 해주시면 2r분의 ke제곱이 되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2r분의 ke 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r이라고 하는 반지름을 없애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두 식을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인 양자화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v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면 v는 2파이 rm 분의 h 곱하기 n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묶은 이유는요 2파이 rm h 전부 다 뭐다? 상수다. 그러면 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껍질이냐, 두 번째 껍질이냐, 세 번째 껍질이냐와 같이 몇 번째 전자 껍질이냐를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만 변수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식에서 우리가 v에 대해서 찾아본다라고 하시면 v제곱은 mr분의 ke제곱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공통의 v다라고 하는 식이 있으니까 위에 있는 식을 제곱을 해서 같다라고 보고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시면 자, 제곱을 해서 이런 식으로 등호를 성립시켜 주시고요. 또 약분할 것을 이렇게 없애주시고, 그리고 r이라고 하는 것과 n이다라고 하는 것의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 r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면 자, r은 4파이 제곱 m k 2제곱 분의 h 제곱의 n의 제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여기 앞에 있는 숫자들만 따로 묶은 이유는 다 상수이기 때문에 일정한 값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r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수에다가 궤도의 몇 번째 궤도냐에 따른 그 순서의 제곱에 따라서 반지름 r이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n제곱에 비례해서 반지름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반지름의 값을 우리는 여기 에너지 값에 있는 여기 R에 집어넣어 보시면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의 에너지는요. 자, 아까 R에 대한 식을 대입을 해봤을 때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약분할 수 있는 이렇게 숫자와 그리고 묶을 수 있는 K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H제곱분의 2파이 제곱 K제곱 M의 2의 4제곱 곱하기 N제곱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잡해 보이지만 역시 여기 앞에 있는 값들은 다 상수고 에너지는 무엇에 반비례하느냐? N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반지름의 값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의 값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줄어드는 것이지 그 크기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에너지는요 몇 번째냐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이너스로 절대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값은 커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은 에너지가 작고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무한대로 굉장히 멀어지면 에너지의 값은 어떻게 나온다? 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이때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 에너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구속하는 에너지, 구속 에너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의 에너지로 계속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자는 계속 양성자로부터 핵으로부터 일을 받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을 받고 있는 마이너스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다른 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궤도를 계속 구속한 채로 운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에너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원자 모형을 그려보시게 되면 자, 양성자 핵을 중심으로 궤도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쭉쭉쭉쭉 M-의 궤도, N번째 궤도라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보시면 궤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에너지의 값이 커진다라고 했었죠. 즉, 바깥으로 나갈수록 얘는 고에너지가 되고요. 안쪽에 있을수록 얘는 저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안쪽인 상태, 즉 n = 1인 상태가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로 제일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여기를 우리는 바닥 상태다. 자, 일본어로는 기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저 상태, 바닥인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높은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에너지가 높아서 불안불안한 상태, 즉 들뜬 상태다라고 합니다. 일본어로 하면 우리는 여기 상태, 여유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태가 다르겠죠. 자, 그러면 여기 n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가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에너지만큼의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방출될 때 이 에너지는 어떠한 형태로 방출되느냐? 빛의 형태로 방출이 되겠죠. 그럼 이 빛은 얼마의 에너지를 갖느냐? 빛 에너지는 hν만큼의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얘가 이만큼의 차이만큼 이 hν다라고 하는 것이 방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 hν는 얼마만큼의 크기를 갖느냐라고 하시면 이 n번째 궤도의 전자가 갖는 에너지에서 n-에서의 에너지를 빼주시면 그만큼 차이만큼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얘가 갖는 에너지의 크기를 살펴보신다라고 하시면 자,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n번째 에너지에서 이 n-번째의 에너지만큼의 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빛 에너지로 나오기 때문에 hν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hν다라고 하는 것은 람다분의 hc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E라고 하는 것을 한번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H제곱분의 2파이 제곱 K제곱 M 4제곱에다가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괄호 안에 집어넣으시면 값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N-와 N이 앞뒤 순서가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HC 역시 상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는 것은 누구만 변한다? 람다. 파장만 변하게 되겠죠. 즉 이때
여기서 이 에너지에서 이 에너지로 바뀌면서 나오는 빛이 갖는 파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시면 람다분의 h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람다분의 h다라고 하는 것은 이 hc를 넘겨주시면 ch 세제곱분의 2파이 제곱 k제곱 m 2의 4제곱에 n 다시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때 나오는 빛의 파장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앞쪽에 있는 얘네들은 C 상수죠, H 상수죠, 2파이 KME 모두 상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숫자 역시 우리는 상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숫자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자, 앞에 있는 상수를 우리는 리드베리 상수다라고 하고 일본어로는 류도베리 테이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값을 계산해 보시면 1.097 곱하기 10의 7승이다 라고 하고 단위는 미터의 인버스, 퍼 미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파장이 밑에 분모에 있으니까 분모에 미터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리드베리 상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 식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시면 전자의 궤도 이동에 의해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람다분의 1은 리드베리 상수에다가 n 다시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때 나오는 빛의 파장이기 때문에 n 다시가 항상 작은 값을 가져야 된다. 즉 높은 값에서 낮은 값을 빼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차피 얘가 숫자가 큰다 하더라도 역수기 때문에 제곱의 역수기 때문에 이 값이 즉 n 다시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더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값은 플러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길고 긴 과정이었지만 자, 하나하나 따져보면 여러분들 다 배운 겁니다. 자, 우리 물질파도 배웠죠. 그리고 자, 전자기 원운동에서의 안쪽으로의 전기력과 원운동 바깥쪽으로의 원심력은 같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역학적 에너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잘 조합해서 잘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물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배운 것을 어떻게 조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미있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 오늘 많이 어려운 거 배웠으니까 여러 번 돌려가면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가 어려운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쪽에 주소로 연락 주세요. 자, 질문에 대한 것은 환영인데 자, 요즘에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도 날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질문할 때 카톡에 대한 예의만 조금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린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길 바래요. 그럼 우리 안녕!